오늘 뉴스와이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이슈부터 다뤄볼 텐데요. 먼저 현장을 연결해서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최형규 기자 연결합니다. 최형규 기자. 오늘 네,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좀 치열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바로 증인 출석 문제였습니다. 여야는 오전 내내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가 약 1시간 20분 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는데요. 먼저 야당은 증인으로 신청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3년 뇌물수수 혐의 수사 중 장기 해외 도피를 하다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년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야당은 윤 후보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윤 전 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면서 증인으로 불렀지만 윤 전 서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윤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라며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공방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용산 세무서장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몰라요. 해외로 도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도대체 청문회를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검장, 아니 총장, 그리고 특히 황교안 장관이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판단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면 그 황 대표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왜? 예,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2015년 무렵 20대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원장을 올해 4월 만났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해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2월쯤 만난 것으로 기억하지만 별다른 얘기는 나눈 적이 없다며 부적절한 자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되 수사 지휘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 부패 대응에 관한 국가적 역량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해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예,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패널들께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잠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시작된 뒤에 한 1시간 반 동안 후보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치열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청문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이 윤대진 검사장인데 그 윤대진 검사장이 또 윤석열 후보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그전에 사법 처리하는 과정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는 건데요.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또 관심을 모았던 것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월쯤 만나서 총선 출마 권유를 했는데 나는 정치할 타입이 아니다라고 거절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선선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조금 돋보였다고 할까요? 자, 지금도 청문회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좀 설전이 있었고 또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 지금 검찰의 조사 대상인데 청문위원 자격이 있나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라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관심 장면 좀 더 보기로 할까요? 한국당이나 민주당 공이 국회 선진화법에 고발이 돼가지고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12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평소에 존경해왔던 박지원 선배님께서 저는 심각한 모멸을 느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청문회에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선배 의원이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박지원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되셨지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폭력으로만 고발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윤 전 서장 관련된 무혐의 그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 2015년 2월 달에 검찰에서 이 불기소 그 무혐의 결정 내린 겁니다.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그 황 대표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왜 무혐의 처리했는지 그때. 그리고 전 그게 궁금하면 여기다가 황교안 장관, 전 장관 증인을 불러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으로 계시는 최교일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처리하신 주요 직책에 계셨던 분들은 바로 다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팩트를 아시고 지적을 해주십시오. 최규일 검사장이 아니고 박성재 검사장입니다. 대응을 하려면 정확하게 공부 좀 하고 대응하세요. 팩트나 잘 알고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정말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검사장은 최규일 검사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팩트나 잘 알고 얘기를 하다뇨. 너무나 모욕적입니다. 예. 자, 박중희 의원. 이제 청문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시까지죠. 길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저녁 먹는다고 정회도 하고 그럴 거고. 그런데 자유한국당 좀 단단히 벼르고 나온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전체적으로 오늘 청문회를 좀 지켜보면 그렇게 뜨거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이제 검찰총장 청문회라는 게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검사나 판사, 법조계에 예. 있던 분들이어서 이제 항맥, 인맥으로 막 얽혀 있고 이런 청문회가 있게 되면은 이제 총 공세를 펴니다. 예.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좀 살살 다뤄달라 이제 이러는데 저는 그 야당에서 그 이번 청문회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았다 이렇게 예. 봅니다. 어떤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이것보다는 앞으로의 소신을 물어보는 이런 정말 정책 청문회가 좀 됐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내정자에게는 얘기할 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제 사건들도 그렇지만 서울지검장 했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재수 사령관이 뭐 자살했던 사건, 보안사 예. 뭐 기무사 문건이라든가 또 변창훈 검사의 국정원 수사 문제, 그다음에 공감면 갑질 사건의 박찬주 대장 문제. 이렇게 윤석열 지검장이 책임을 가지고 했던 사건들이 과연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적폐청산과의 그 관계, 정치적 중립성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졌으면 되는데 확인 안 되고 또 언론에 나왔던 피상적인 것들만 물어다 보니까 이게 스텝이 꼬여버렸어요. 예. 거기다 또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내정자의 호위 무사를 결정하고 이제 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과거에 이 문제도 거론하면서 현재 이제 국회 선진화법으로 기소됐던 여러 의원들에 대한 그분들이 과연 이 청문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거부터 기소는 해서 아니고 이제 고발돼 있는. 이래 돼 있으니까 이 초반부터 좀 김이 빠져버린 거죠. 예. 이 물어볼 맛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조금 엉켰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내정자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가 또 과거에 수사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이제 행보에 어차피 뭐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 임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임명 이후에 과연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윤석열 내정자가 누누이 강조했던 국민의 검찰로 어떻게 가겠느냐 하는 청사진을 좀 미리 그려놓는 게 좋다. 과거에 뭐 얘기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좀 트집 짜는 것 같은 거는 조금 예. 지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국회에 계셨을 때부터 사실 청문회 좀 문제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되게 보면 이제 하루 청문회 하는데 네. 자료 제출 안 한다고 한참 얘기하고 또 증인 채택 가지고 논란 벌이고 그러다가 또 여야끼리 또 이렇게 다투고 정작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제대로 다뤄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또 나중에 채택한다 안 한다 이것 가지고 따져도 그냥 임명하고 이런 제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제도가 생각 안 드세요? 잘못됐습니다. 이제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과 후보 본인의 검증을 따로따로 하거든요. 예. 사적인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처럼 생중계를 하는데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니까 또 인기 영합성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력 있는 걸 얘기를 해야지 정책 따지는 거는 사실 별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말하자면 드라마 비슷하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실망이 많죠. 그래요. 좀 개선해야 될 네, 맞습니다. 부분이 많이 분명히 개선돼야 있어요. 됩니다. 예. 정일함 교수는 오늘 청문회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역시 이제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 예.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좀 관전 포인트도 좀 여러 개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고 또 이게 스타 검사잖아요. 우리 저기 윤석열 후보자가. 후보자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걸맞게 좀 뭔가 좀 그 청문회가 좀 뭔가 익사이팅하지 않겠나 뭐 이런 예.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송곳 검증하고 막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소리 높이 외쳤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공격이 허술하면 이게 역공을 당할까 이런 또 우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땅한 이제 공격 소재가 없다 보니까 또 역공까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당사자들이 전부 다 7명이나 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예. 또 어떤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뭔가 좀 예봉이 꺾인 한국당 의원들 이렇게 보여졌고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뭔가 좀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든가 또 총장 임기 내에 검찰 개혁을 어떻게 임무를 완수할 것인지에 대한 좀 보다 정책적이고 좀 분명한 어떤 촉구성 얘기들이 좀 진행됐더라면 정책 역량을 좀 검증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에서 좀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역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의 관계 그리고 또 양정철 위원장과 만났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관련된 녹취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우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나요? 한두 번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호텔 일식당에서 저녁 식사 함께 하고 고급 양주 함께 마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거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우진 서장을 만나서 식사한 거는 맞는데요. 저는 원래 양주를 잘 안 먹습니다만은 거기서 무슨 고급 양주 먹고 이렇게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재직 중에 네.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 윤대진 과장 그 중수 3과 소속으로 있다가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이라 네. 저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소개를 제가 했다는 거는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그 수사를 담당하시거나 지휘하시거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당시에? 아닙니다. 저는 뭐 무슨 영장이 언제 들어가고 또 어떤 영장이 발부되고 기각됐는지를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라는 그 양정철 민주당 그 민주정책연구원장 금년 4월에 만난 거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4월에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양정철 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4월에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글쎄 뭐 저희 저한테 묻지 정치를 말고 그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무슨 뭐 특별한 일행들도 많고 그런 얘기할 지금 입장도 아니고 이제 불과 몇 달 전이니까 야, 저 검찰총장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저런 사건 좀 잘 좀 해라 이런 얘기가 했을 것이 추측이 돼요. 그거는 뭐 정말 뭐 당연히 뭐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 양정철 씨가 당시에도 어떤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네? 전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리 당에서 양정철을 고발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금년 6월에요. 네. 그건 뭐 그 전이었으니까. 하여튼 금년에 고발된 거 알고 있냐고요? 아니 제가 나중에 고발이 들어올지는 제가 당시는 알 수가 없고. 예, 양문석 이사장. 예. 지금 보셨지만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합니다. 이제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이번에 사보임돼 가지고 새로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런 부분이 이제 짚어서 공격을 하는데 양정철 원장 만난 부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런데 양정철 원장을 만났을 때 양 원장이 검찰총장 시켜줄게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후보도 픽 웃어버리고 옆에 있는 소리를 보면 약간 픽픽거리는 예. 소리들이 들리고 실제 뭐 우리가 여기서 쳐다봐도 표현이 그렇잖아요.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저 텔레비전을 보는 국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도 그렇고 좀 적당하게 설득 가능하거나 진지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야유하듯이 조롱하듯이 툭툭 던지니까 그 자체가 조롱으로도 안 느껴지는 코미디가 이제 돼버리는데요. 저는 이 청문회 과정을 쳐다보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장애투쟁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선거법하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사법개혁 이 두 항목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공수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하고 상당히 입장이 다른 모습을 검찰총장 후보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자유한국당하고 좀 유사한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투쟁이 이 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밖을 헤매면서 전국적으로 쏟아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의 입장을 바꾸거나 설득하거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은 없고 예. 단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던 하나의 기사를 가지고 우려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튀겨 먹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공격하는 저 모습들 그리고 진지하지도 않고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국민들에게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저런 모습들이 청문회의 자유한국당의 검사 출신들의 모습들이라는 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 김 빠진 사이다라고 쓰셨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김 빠진 사이다 맛 잘 모를 거예요. 요즘에는 워낙 캔으로 잘 나와가지고. 황장수 소장께서는 어떤 점 주목하셨습니까? 여권은 청문회가 되기 전에 사실은 윤석열 청문회가 아니라 황교안 청문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또 여권의 일종의 프로파간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상품권을 갖다가 며칠 전부터 아주 떠들었어요. 황교안 네. 상품권요. 네. 그래서 마이너 언론에는 아주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이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당시에 예. 윤대진 형 문제를 물은 것은 그건 바람잡이고요. 본질은 상품권 문제였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한마디로 잘못 짚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은 김진태 의원을 넣고 바꾸고 하면서 큰 소리 칠 거야 했지만은 진짜 물어야 될 걸 안 물었어요. 예.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물으면서 하루 그냥 화내는 척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윤석열을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짜고 쳤다. 저는 야당이 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외제차 파이낸싱과 관련해서 장외 주식 20억을 부인이 2017년 1월인가 계약을 했다가 중앙지검장이 발령이 나고 난 뒤에 계약 해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장되지 않은 장외 주식은 아무나 살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짚지도 않고 오늘 거론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장모와 관련돼서 본인의 징계 사유에 포함되었는가 이런 부분도 물을 수 있어요. 장모와 관련된 사기 사건 고소 고발 여부예요. 그런 것도 잘 묻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본다면 저게 과연 야권인가? 그래서 당 대표 문제를 걸고 놓으니까 적당하게 그냥 양정철을 만났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누굽니까? 윤석열이 예. 저 징계나 임명되는 부분에 문제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시간만 때우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저런 걸 바라보면서 여야가 싸우는 것 같지만은 저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완전히 짜고 치고 있다. 짜고 이래 친다.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짜고 칠 이유가 있을까요? 무섭죠. 잡아갈까봐. 무서워서. 지금 뭐 5, 60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최진실 변호사께서도 그래서 좀 김이 빠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야당에 한 방이 없으니 여당은 할 게 없었다. 이렇게 그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김 빠진 사이다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언론에 나오는 것도 사실 실시간 검색어에 이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물 건너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개인 비리나 아니면은 그 개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어떤 역량 검증에 어떤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젠가 그젠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사퇴하라 이런 식의 사실 그 강한 포를 놨지만 결국 한 방이 없었다. 그러면은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가지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커스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되면은 과연 당신이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오히려 포커스를 두고 해서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결국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을 할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내년에 어떤 총선이라든가 이런 정권 후반기에 있어서의 어떤 정권의 어떤 권력 부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다짐을 받는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인데 나름대로 어떤 의혹은 제기했지만 뒤에 나오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무나 공허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녁에 계속 속개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정말 본질적인 정권에 대한 칼날을 어떻게 겨눌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검증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좀 더 박수를 받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게으르다. 누가 게으르다? 양쪽 다 게으르다. 왜냐하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오늘 청문회에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는 사실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었는데요. 예컨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증인 신문을 하려고 할 때요. 당연히 그 증인이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 뻔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대답했을 때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반박 증거를 미리 준비해놔야 됩니다. 예컨대 검찰 아까 김진태 의원인가요? 양정철 원장 만나서 검찰총장 시켜준다고 하던가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당연히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맞습니다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면 그와 관련해서 아니요란 말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씩 넘어가죠. 또 하나 예컨대 지금 문제가 되는 윤우진 전 세무사장 문제가 뭐가 제일 문제냐면요. 수사받던 도중에 외국에 나갔다가 22개월 만에 송환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혐의 처분이 나게 된 데에는 무슨 힘이 작용했는가를 밝혀야 되고 그 힘이 바로 윤석열 후보자라고 하는 거를 야당이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당신이 그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면서 골프 같이 쳤었죠? 이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야당이 질문하는. 여기서 이남석 변호사와 관련해서 오늘 장우성 당시 사건을 맡았던 장우성 성북 경찰세 경찰서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포렌직을 해봤더니 윤석열로부터 소개받은 이남석이라고 안 그러고 윤 과장으로부터 받았던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 과장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윤우진의 동생이 윤대진 현 검찰국장이란 말이죠. 그분이 그 당시에 과장이었어요. 중수부 과장. 그리고 이남석 변호사는 중수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론적으로는 윤석열은 싹 빠지고 이남석과 윤대진이 남는 거예요. 윤대진은 형이잖아요. 윤우진이. 당연히 형이 수사를 받으면 변호사 소개시켜 주겠죠. 그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왜 준비를 안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큰 소리만 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죠.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이 윤석열 청문회를 하면서 뭘 했냐면 적폐 수사로 묻은 피를 닦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장 연설을 한 다음에 변모 전 검사의 그 발인 모습을 영상을 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윤석열 청문회에서 그걸 틀었냐? 당연히 이제 당신이 너무 인권적으로 수사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됐다는 걸 말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장면을 거기서 이렇게 트는 것이 직접적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윤석열을 무너뜨리는 한 방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부적절하다라고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겠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도 없었고 세부적인 계획도 부족했고 증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다. 엄청 게을렀다. 이거밖에 안 되고요. 윤석열 후보자가 당시에 골프 쳤다 그러면 한 번 쳤습니다. 두 번 쳤습니다. 내 이름을 쳤습니다. 그랬으면 내 이름으로 안 친 거, 두 번 넘게 친 거 이런 것들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 예.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게으르다. 또 여당도 마찬가지죠. 황교안 청문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야단치더니 당시 중앙지검장이 최교일이었고 법무장관이 황교안이었다.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다들 게을러요. 진짜.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정말 부지런하게 준비를 잘해 오셨는데요. 예. 이렇게 좀 약간 맥 빠진 청문회에서 의외로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를 본 여상규 법사위원장인데요. 어떤 부분이 좀 논란이 됐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고 패널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권을 말살된 강압수사에 대해서 그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결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지 사죄를 그렇게 넘어가요? 예. 난 좀 김종민 의원님 좀 오버하지 마세요. 그리고 발언권 없고 발언하세요.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과거 정권 얘기를 꺼내요? 그런데 후보자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후보자가 서울지검장으로서 활약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런 의심을 좀 충분히 가지기에 충분해요. 제가 다른 상임위 경험에 비춰보면 통상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평가는 위원장님이 되게 잘 안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회의 진행하시면서 특정한 부분에 더 질의할 게 있으면 좀 모아놨다가 따로 시간을 얻으셔서 질의하시는 게 그동안의 상임위 의사 진행에 부합하지 않나 싶어서 그 점을 좀 환기드리고 싶어서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사위원장 일단 이제 진행을 하고 또 본인도 이제 상임위원이니까 질문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저런 진행은 어떤 편인가요? 조금 이례적인 그런가요?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일반적인 회의는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CCTV로다가 이제 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청문회는 국민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TV에서 생방송으로 이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사실 그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자기의 소신을 잘 얘기를 안 하고 또 아까 이철희 의원 얘기한 것처럼 남의 발언에 대해서 또 평가하지 않고 이게 이제 상례인데 아까 그 여상규 위원장은 좀 왜 과거 정권 얘기를 해야 하고 버럭하셨단 말이죠. 조금 이제 이례적인 건데 이 청문회라든가 모든 위원회의 그 진행은 사회자 위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건이라든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충돌을 이제 간사들이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데 저 부분은 조금 여상규 위원장이 조금 오버하신 것 같아요. 정인환 교수, 여상규 위원장은 몇 번 좀 해프닝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박지원 의원하고 한 번 좀 붙은 적이 있죠. 뭐 당신 뭐랄까 당신이라니 그럼 당신이지 형님이야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이 좀 판사 출신,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좀 그 감이요. 피의자 피의자와 판사 정도로 굽히고 이런 정도로 보여지고요. 이철희 의원이 당내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그 딱 들어가서 좀 오지랖 넓게 사회보지 마시라. 점잖게 저는 지적한 것 같아요. 좀 예봉을 꺾은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오늘 좀 양정철 그 또 원장 이 뭐 만남이 또 회동 사실이 부각됐는데 그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절묘하게 윤석열 후보자를 좀 도와주는 흐름으로 뭐 갔다는 측면에서 좀 저는 두 사람 다 이철희 뭐 의원의 어떤 질이나 또 양정철 원장과의 회동 사실이나 절묘한 타이밍 뭐 이런 부분이 좀 생각났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